주변이 온통 임대 딱지로 가득합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부동산에 올인한 대가는 이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한번 무너진 내수 경제는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충격과 그로 인한 내수 경제의 붕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 때와 비교해도 상황이 더 악화된 현실을 지적하며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가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무너진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재앙의 전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다. 최근 세계 경제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과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누구도 정확한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와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세계 경제를 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 첫 번째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국제적인 정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나라 간의 무역 갈등, 경제 제재, 그리고 심각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원유 수출 국가 간의 갈등과 생산량 조절 실패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입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전에는 원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었지만 요즘은 원가가 몇 배로 뛰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떠날까 걱정되고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토로하셨습니다. 이러한 국제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비단 특정 국가나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2.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금융시장 불안. 두 번째 사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동요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거품이 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 투자자들은 이 시점에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한 개인 투자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지만 높은 기대 수익률을 노리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여러 채의 집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투자자는 갑작스러운 손실과 막대한 이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임대 딱지가 붙은 빈집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그로 인한 금융 불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속한 디지털 전환이 불러온 일자리 위기. 세 번째로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자리의 대규모 축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직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년 동안 대형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회사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김 씨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지만 이렇게 빨리 정리될 줄은 몰랐어요. 나이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엔 늦은 나이라 막막한 상황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가져온 일자리 위기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처 방안과 교훈. 이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쪽에 올인하는 투자는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특정 자산에 전 재산을 걸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일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여러 투자처를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수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소득원을 모색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충분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유연한 재정 관리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경제적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와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대재앙의 전조, 전문가가 말하는 대응 전략.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갈등, 부동산 시장의 거품, 급격한 기술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불안정성 속에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글에서는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가져야 할 태도와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단기적 대응 유동성 관리와 위험 분산. 먼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현금 흐름의 변화가 급격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죠. 특히 부동산에 올인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번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유동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쪽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은 지향해야 합니다. 2. 중기적 대응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적응력 강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중기적 대응 전략입니다. 요즘처럼 급격한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곧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들어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 씨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2년 전부터 관련 기술을 학습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바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지금은 그때 준비했던 덕분에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죠. 기술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 학습하고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 장기적 대응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과 건강 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강조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대응 정책과 제도의 역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긴급 구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구제 금융을 통해 기업과 은행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그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이는 결국 더 큰 경제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폭풍을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 현재의 경제 상황은 단순한 불황이나 위기를 넘어선 거대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유지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설계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변화에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